가족 전체의 운명을 바꾼단 말이에요. 예. 그게 대표적인 게 이제 내 이야기인데,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몇십 년 전이지만, 그죠. 그때 부동산 할 때잖아. 그죠. 부동산 하다가 내가 오늘 이제 어머니가 전화가 오신 거예요. 그 느낌이 아주 싸한 그런 통화가 있어. 목소리는 떨리지만 굉장히 침착하게 전화를 하는. 그래서 내용이 아버지가 곧 돌아가시겠다는 거죠. 임성배 TV 보동과 덴데크 어떤 그 동기부여, 그러니까 노후에 대한 동기부여는 뭐냐면 노후라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정의를 해야 되는데, 노후가 60세가 되면 노후가 되고 70세가 되면 노후가 되고, 이렇게 어떤 관념적인, 그러니까 나이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사실은 질병이나 사고가 대표적인 경우인데 이게 40대에 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50대에 올 수도 있는 건데, 결국 노후라는 것이 무서운 이유는 일정하게 들어오던 돈이 어느 날 갑자기 끊기는, 수익이 끊기는. 그렇지. 현금 흐름이 완전히 중지되는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지금 현재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코로나 이후에 지금 경기도 너무나 어렵고, 실제로. 그러니까 네가 말한 그거랑 비슷한 건데, 그렇게 어떤 예견된 위험이 있으면 사람들이 씀씀이를 줄여가면서 대비를 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하고 가끔 얘기를 하면, 어머니 뭐 드시고 싶은 거 없으세요? 이렇게 내가 여쭤보면 입이 써서 못 먹겠대. 그러니까 먹고 싶은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노화가 진행이 되면서 욕망도 줄어드는 것 같고, 먹고 싶고 쓰고 싶은 소비 욕망도 같이 줄어드는 거지. 그러면서 돈이 쪼그라드는 그 상황에 적응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노후가 다가오지 않는 이유는 내가 좀 안 하면 될 거 아니냐라는 부분도 있긴 하겠지만, 그런 욕망이 줄어들므로 인해서 필요한 돈도 작아지게 되는 거고, 이미 또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자녀들에게 많이 투자를 했단 말이야. 그래서 그것이 돌아올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했겠지만 돌아오지 않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또 나도 그렇게 못 해드리는 부분도 있어. 그러니까 그러면은 노후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는 방법이 있어요? 해답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생각이 틀리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쪽에서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연결시켜가지고 노후를 안정시킬 수 있는 것들을 이제 생각해내고 연구하고 하는 거고, 이제 형이 생각하는 부분에서 안정적으로 만약에 수입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해결책, 그런 것들이 있어요? 정말 궁금해, 진짜. 아마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할 것 같아. 지금같이 경기가 어렵고, 또 고령화 사회가 돼가고 있는데, 노년에 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 돈을 계속 잘 번다면 이런 문제는 해결이 되겠지만, 그렇죠. 그렇지 않다면 이제 노년에 겪게 되는 그 위험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구체화? 어떻게? 그렇지. 일단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어떤 사고나 질병이 발생을 하는 경우인데, 사실 사고나 질병은 굉장히 먼 얘기 같지만, 나는 이제 사고 질병과 관련해서 사람을 항상 만나고 상담을 해보면, 이 사고나 질병은 사실 문을 열고 나가면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 언제, 항상 있다. 항상 이게 준비가 돼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걸 언제 겪을 거냐라는 문제만 있는 거지. 근데 사고나 질병이 걸리게 되면 일단 모든 현금 흐름이 중단이 돼. 그렇죠. 특히 그 사고나 질병이 클수록. 그리고 암 이런 거. 그럼 배우자가 있든 없든 어떤 연령대에서 이게 발생을 하든 일단 현금 흐름이 중단이 되고 하던 일을 대부분 그만둬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상이냐 또 중증 정도에 따라서 그 사람을 케어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호자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두 사람이 같은 현금 흐름이 중단되는 위험에 빠지는 거예요. 둘 봐야 되니까. 그렇지. 그리고 만약에 자녀가 있다. 그럼 자녀 입장에서는 뭐 어떤 꿈이 있었을 거 아니야. 뭐 학교를 다니거나 뭔가를 배우거나. 근데 그 자녀 역시도 그런 꿈을 중단해야 되는 거예요. 얘기 듣는데 너무 무서워. 그러면 이게 한 사람의 어떤 사고나 질병은 가족 전체의 운명을 바꾼단 말이에요. 그게 대표적인 게 이제 내 이야기인데,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몇십 년 전이지만, 그때 부동산 할 때잖아. 부동산 하다가 내가 그때 물론 내가 부동산에 대해서 나이가 어렸을 때 시작을 해서 잘 알지 못해서 돈을 못 번 것도 있긴 하겠지만, 오늘 이제 어머니가 전화가 오신 거예요. 그 느낌이 아주 싸한 그런 통화가 있어. 목소리는 떨리지만
굉장히 침착하게 전화를 하는, 그래서 내용이 아버지가 곧 돌아가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뭐 지병이 있으셨나? 간암이셨거든요. 근데 이미 10년 정도 됐기 때문에 아주 서서히 진행이 됐다. 그래서 나도 그냥 그렇게 잘 산다고 생각을 했고, 나도 돈이 없었잖아. 그래서 도와드리려고 엄두도 안 냈지만, 또 부모님 입장에서는 도와달라고 얘기를 안 하신 것도 있고. 그때 우리 라면도 못 끓여 먹고 했던 때인데, 도와주기는 그러니까. 뭘 도와줘. 진짜 그때 어려웠을 때인데. 아니, 거기 살았잖아, 그게. 네, 반지하. 반지하에. 그러니까. 기생충에 맞아요. 화장실이 여기 있는 집이었잖아. 그래서 내려가 보니까 실제로. 근데 그때 나는 몰랐네. 그 아버지 그렇게 아프신지. 네, 너도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그렇지.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집에 내려가 보니까 아버님 이제 상태는 안 좋고, 의사는 오늘을 넘기지 못하면 돌아가실지 모른다. 해결책은 돈밖에 없었어. 근데 돈을 주면 해결이 돼요? 그렇지. 수술? 간이식 하는 게 유일한 방법이었는데, 그래서 일단은 내가 아버님 간병을 해야 되겠다. 예. 내가 돈을 많이 못 벌었으니까 간병인을 고용할 형편이 안 됐잖아. 그러면 사실 특별한 방법도 없고, 그러니까 내려가서 이제 간병을 시작을 했지. 근데 간병을 하게 되면서 집안 사정을 더 알게 된 거야. 그러니까 지금과 비슷해. 어떤 상황이냐면 부동산을 갭 투자를 한 상황이었고, 그다음에 자산 가치가 그때 리만 사태 직후였거든. 예. 또 자산 가치가 폭락하고 있었고, 우리가 뚜껑을 열어보면 마이너스인 거지. 지금으로 치면 깡통 전세 그런 거야. 지금 많이 말 나오는. 지금 이제 딱 그 시기하고 비슷한 거야. 그리고 아버지가 한 10년 이상 경찰 활동을 안 하시면서 갖고 있던 회사에 채무가 이미 많이 발생을 했고, 경매가 들어와 있는 상황인데, 아들이 해결을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무런 얘기를 안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보니까 사실은 상황이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어떤 방법이 있을까? 역시 돈으로밖에 해결이 안 되는데. 그때도 돈이네. 그렇지. 돈으로 해결하면 되는 문제인데 돈이 없으니까 1억 정도 필요했거든. 큰 돈이네. 그때 당시 10년 훨씬 전인데. 그러니까 그때 1억이 있었으면 그러면 간 이식이 가능했어요? 아니, 간 이식은 3천만 원 정도면 충분했어요. 근데 집에 들어와 있는 채권 금액이 6천만 원이었거든. 그러니까 딱 1억이면 깔끔하게 해결이 되는데 1억이 없었지. 그래서 그때 손해사정 관련된 일을 시작을 했고, 아버지 보험증권을 보니까 후유장애, 후유장애 보험금이 있었는데, 그 후유장애 진단을 받으면 1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계기가 된 중요한 그 전환점이 되기도 했는데, 그 돈을 받아서 아버지 간 이식 수술 비용으로 쓰고 집이 경매가 되는 것도 막았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은 무엇으로 준비를 했느냐? 사실은 모르고 가입한 보험이지만 한 5만 원 정도 되거든, 그때. 보험을 어떻게 가입했는지는 모르고 가입을 한 거야. 다만 모르고 가입했는데 내가 마침 그 일을 대구에서 시작을 하면서 알게 되니까 그게 전환점이 된 거야. 그러면 노후 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문제는, 물론 돈이 많아서 그것을 장기간이든 단기간이든 어떤 투자 목적으로 해서 내가 계획대로 잘 되면 좋지만, 사실은 우리가 평소에 하고 있었던 그런 보험을 통해서도 충분히 어떤 위험이 있을 때 해지가 되는 것이고, 그런 보험들을 잘 알고 어떤 사고나 질병에 걸렸을 때, 사고를 당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라는 부분만 이해를 잘 하고 있어도 위험이 어느 정도 해결은 되고, 그 이후에 나는 이 일이 어떤 일인지를 잘 알게 됐고, 또 지금까지 일을 하면서 결국 새로운 어떤 일에 내가 도전하는 부분도 아버지 때문에 생기게 되었지만, 그게 내가 이 일을 하게 되는 어떤 보람도 되는 거예요. 아버지는 지금 건강하세요? 지금 살아계세요? 나는 솔직히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적대감을 많이 느낀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뭐 보험을 한다, 그러면 보험을 들어야 된다 하면 선의로 정말 좋은 생각을 가지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적대감을 갖고 또 내가 정말 부동산이 좋은 게 있어서 뭐 친한 친구나 누구한테 이 부동산이 정말 좋다 얘기하면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지만은 대부분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더라고. 그러니까 얘기 안 하게 되고. 그래서 어쨌거나 보험 관련된 것이 형 생각에는 그러면 노후를 안정화시킬 수 있다. 경험을 통해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안정화도 되겠지만 위험이 있을 때 그것을 획기적으로 그것을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은
보험이 없다면 재산을 팔아야 되잖아. 그렇죠. 근데 우리 집, 내 이야기처럼 팔 재산도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죽기만 기다려야 되겠지. 그래서 부동산이든 어떤 그 현금 자산이든 또 현물로 어떤 금이나 은에 투자하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결국 위험이라는 것이 언제 다가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노후 준비라는 걸 해야 되는 거고 그 노후가 내일 당장 나한테 올 수도 있는 거잖아. 꼭 70대가 돼서 오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현명하게 여러 가지로 준비를 해야 되는 것 중에 포트폴리오라고 보통 많이 얘기를 하는 건데 보험이라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고 보험은 도박이잖아 사실. 보험 도박이란 말이야. 도박이. 얼마 내고 얼마 받는 구조로 되어 있잖아. 그러면 얼마 내는지와 얼마 받는지를 비교를 해보면 되는 거예요. 그럼 조금 내고 수익률이 많이 받을 수 있는 거를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결국 보험이 어떤 병이 걸릴지 모르니까. 그럼